갈수록 레벨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조사관님 레벨이. 고수에서 이제 좀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고문? 왜 그런 거 있잖아. 약간 말로 조금 고문을 주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또 이름부터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에 대한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금 이자 상환액, 이게 소득 헷갈리잖아요. 공제. 계속. 예, 헷갈리죠. 이자 예. 상환액에 대한 소득 공제였죠. 맞아요. 장기 상환 기간이 긴 네. 주택 저당 차입금,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에서 빌린 돈에 대한 네. 이자 상환액, 이자를 지급한 금액, 그 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죠. 소득 공제인 거죠. 예, 이것이 바로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 공제. 그러면 먼저 요건부터 또 요건. 말씀을 해주시죠. 예, 총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가지. 4가지. 자, 그중 첫 번째. 과연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느냐? 누구냐? 예, 누구냐? 바로 근로소득자이어야 되고요. 내 집 마련 아직 안 하셨잖아요. 네. 12월 31일 현재 네, 연말 시점으로 예, 연말 시점으로 무주택이거나 무주택이거나 한 개 주택을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이어야 됩니다. 예. 내 집을 마련했는데 그거에 대한 저당을 한 경우라면 맞습니다. 당연히 1주택자로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바로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세대원도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받을 수 있군요. 예.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세대주가 주택 관련된 어떠한 공제도 받지 않은 경우. 이게 바로 세대가 된 거예요. 세대가 됐네요, 이제. 이게 네 번째 넣잖아요. 예, 맞아요. 그냥 예. 누르면 나오는 거예요. 예. 2주택자였다가 예. 연말 기준으로 1주택자로 변경이 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예. 이런 경우 가능하죠. 연말 예. 기준으로. 그렇죠. 연말 기준으로요. 한 개 주택 그럼 이제 다른 혹시 또 요건이 뭐가 있나요? 네, 이제 두 번째 요건입니다. 자, 과연 어떤 주택을 주택. 구입을 해야 되느냐. 근데 이 부분은 사실 몇 차례의 세법 개정이 이루어졌었어요. 그렇군요. 이 개정 이력을 좀 아셔야 됩니다. 네. 자,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대출을 받았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이고 85제곱미터 혹은 100제곱미터 이하 이고 기준 시가가 3억 원 이하. 둘 다 둘 다 만족을 해야. 요건을 충족해야 공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2014년 1월 1일 이후에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요건이 사라집니다.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입니다. 올랐군요. 그런데 최근에 또 세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19년. 2019년 1월 1일 이후에 대출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네. 기준시가가 5억 원 이하, 5억 원 이하 주택인 경우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사이즈는 관련이 없죠. 없군요. 예. 자, 2015년에 차입을 받을 그 당시에 주택이 4억 5천이었다. 기준 시가가.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이런 경우예요. 지금은 5억 원 이하인데 예. 지금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예, 그런 질문이 되게 하지만 되지 않겠군요. 않습니다. 예.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왜냐? 2019년 이후에 대출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최초 차입한 시점이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 요건. 네, 세 번째 자, 요건. 세 번째 요건. 주택을 구입하고요. 네. 그 주택을 담보로 제공을 하고 네.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금액에 네. 대해서 이자를 상환한 그 금액에 대해서 소득 공제를 적용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보고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이라고 해요. 근데 이 대출을 언제 받아야 되느냐? 주택 취득일로부터 이후 3개월 이내 이후 3개월 이내에 대출을 받아야 된다는 점. 이게 끝인가요? 요건은? 마지막 네 번째가 아우, 나왔죠. 하나 더 있었구나.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 아, 그래요? 예, 네 번째. 알겠습니다. 자, 건물 소유주 명의로 네. 반드시 대출을 받아야 돼요. 다른 사람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근로자 본인이 주택 소유주여야 되고요. 대출 명의자여야 되고 대출 이자도 본인이 갚아야 됩니다. 근로자 소유의 주택이에요. 네. 근데 배우자가 대출을 받아서 금액을 냈어요. 냈어요. 그러면 그러면 이제 띡 안 됩니다. 자, 3번. 배우자 소유의 주택이에요. 네. 근로자 본인이 돈을 빌려서 이자를 갚았습니다. 그러면 공제가 띡이군요. 띡. 띡. 그렇죠. 4번. 이게 제일 사례가 많아요. 공동 소유. 예, 그렇죠. 부부 공동명의 주택이고요. 근로자 본인이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갚았습니다. 그러면 공제가 되는군요. 오케이. 오케이. 예, 다섯 번째. 부부 공동명의의 주택이고요. 그다음에 부부 공동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지급했다. 네. 그러면 이제 근로자 본인의
채무 부담분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해준다. 있습니다. 예. 이제 증빙 서류가 뭐냐? 예, 그렇죠. 오늘은요, 공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 그리고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되느냐, 이 부분만 집중을 합시다. 알겠습니다. 예, 공제를 받고 싶을 때는 예, 처음에는 3개 다 내고 그렇죠. 그 다음에 계속 받을 때는 예, 이자를 냈다는 확인서만 내면 된다. 그렇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해당 자료를 다운받아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지나가고 놓치면 얼마나 이게 후회스럽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5년의 시간이 있긴 한데요. 경정청구 기억하시죠? 아, 네, 경정청구 예, 있죠. 예. 그런데 뭐 미리 연말정산 때 반영을 해주시면 이제 바로 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또 새로운 공제로 만나보네요. 예, 드디어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주택을 한번 떠나보낼까요? 네. 여러분 안녕.